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이론 두 번째 표면경화 열처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면경화 열처리는 기계 재료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기어의 2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상대편에 맞물리는 기어 2도 있을 텐데 이처럼 기어 2는 마멸이 자주 되기 때문에 기어 2에는 어느 정도의 경도를 부여하고, 또 기어 안은 너무 딱딱하면 충격을 받아서 부서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적당한 인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어의 2에만 경도를 주는 열처리가 바로 표면경화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반 열처리는 제품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전체 달을 물이나 기름에 담궈 가지고 금속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건데, 표면경화 열처리는 이 표면만을 경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특히 기어나 이런 크랭크 축, 캠 등의 기계 부품의 이 표면은 단단하게 하고 또한 내마멸성을 주고, 또한 내부는 강인하게 해서 내충격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이중 조직을 가지게 하는 열처리를 표면경화 열처리라고 합니다. 자, 앞서 배웠던 일반 열처리하고 표면경화 열처리를 보기에 두고 표면경화 열처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유념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면경화 열처리의 종류에는 고주파 열처리, 그 다음에 침탄법, 쥐라법, 청합법, 화형경화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표면경화 열처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 것들인지 이런 종류를 먼저 암기하시고, 또한 더 들어가서 그런 열처리의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고주파 경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주파 경화법은 표면에 고주파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가열한 다음에 그것을 또한 물이나 기름으로 급냉하는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혹시 고주파 유도 전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표면경화 열처리구나, 또한 표면경화 열처리 중에 고주파 경화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침탄법이 있습니다. 탄소 강에는 탄소를 침투시키면 경도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부는 영광으로 만들고 표면만은 탄소를 침투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침탄법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침투시키다, 그래서 침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런 침탄법은 고체 침탄법과 가스 침탄법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탄소를 침투시킨다. 이 탄소를 침투시킨다라는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 침탄법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화법이 있겠습니다. 자, 질화법은 예를 들어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것도 침탄법과 질소를 침투시켜서 질소로 인해서 단단하게 경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이런 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 강철을 암모니아 가스와 같은 질소를 포함한 물질 속에 담궈 놓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암모니아 가스라는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 표면을 경화시키는 질화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침탄법과 질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로
청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표면경화 열처리 방법 중에 화형경화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화형경화법은 종전 시간에 배웠던 일반 열처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담금질을 기억할 겁니다. 자, 이 담금질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에 열을 가하면서 그 뒤에 물을 뿌려주면서 급냉시키면서 담금질 효과를 가지고 표면만을 경화시키는 경화법입니다. 자, 그때 열을 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화형 경화 장치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화형 경화법이, 자,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는 산소하고 아세틸렌 가스를 가면서 표면을 가열시켜주고, 뒤에는 물을 분출시켜주면서 바로 급냉시켜서, 즉 이 부분만 우리가 담금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염 경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화염에 많이 쓰이는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혹시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화염을 이용해서 표면만을 경화시킨다 라고 하면 화염 경화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참고로 침탄법과 지라법의 비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쪽만 좀 암기해서 문제 유형해 보면 다음 중 침탄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단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탄 후 열처리가 필요하다, 침탄법은. 하지만 지라법은 지라 후에 열처리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침탄법은 침탄 후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라법은 지라 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치자의 표면만 경화하고자 할 경우 적당한 열처리 방법. 자, 문제에 보시면 치자라고 나오는데, 치자는 기어의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몰라도 여기 보면 표면만 경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표면 경화법을 말하는 겁니다. 표면 경화 열처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면경화 열처리의 방법인 것은 보시면 당연히 정답은 1번 되겠고, 나머지 불림, 풀림, 뜨임은 일반 열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열처리 방법 중에서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보시면 지금 1번, 2번, 3번은 표면경화법이고 4번은 항원 열처리법으로 표면경화법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3번은 침탄법과 지라법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번 침탄 후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지라 후 수정이 가능하다. 자, 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핵심 이론 3번 주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철. 자, 탄소량에 따라 강이고 주철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순철은 0.02에서 0.02% 이하 탄소량, 강은 탄소량이 0.02에서 2.11%, 그 다음에 주철은 1.11에서 6.67%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퍼센트지가 좀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암기할 때 제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이런 라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려봅니다. 자, 쭉 그려보고 이쪽에 자 0, 이쪽에 0.02, 그 다음에 여기에 2.11, 그 다음에 6.67. 물론 여기는 지금 탄소량 퍼센티지가 되겠죠. 자, 탄소량 퍼센티지가 되는데, 자, 그래서 0%에서 0.02%까지는 자, 여기는 순철이 되겠고, 자, 0.02%에서 2.11%까지는 강이 되겠으며, 2.11%가 넘어가서 6.67까지는 주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11%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암기해 두시고, 여기는 가면 갈수록 자, 탄소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탄소량에 따라서 순철, 강, 주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암기하면 여러분들 단기 기억에 있던 게 장기 기억으로 금방 잘 넘어갈 겁니다. 또한 이 도표를 그리다가 나중에 뒤에 나오면 또한 뭐 공석강, 과공석강도 여기다 표현할 거고, 또한 여러분들은 뭐 경도라든지 또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표현할 텐데, 이 표를 제가 그려준 이 표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철의 장단점, 즉 주철은 탄소가 2.11%에서 6.67% 사이에 있는 것을 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주철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장점은 강보다 강보다 용융점이 낮아 유동성이 커 복잡한 형상의 부품의 제작이 쉽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철을 녹여서 구석구석 끝까지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붕어빵을 생각해 보시면 붕어빵 틀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붕어빵 아줌마가 밀가루 반죽을 넣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틀을 만들어서 주철을 만들기 위해서 용융 금속을 넣으면 구석구석 잘 가는 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철은 강보다 이런 용융점이 낮아서 유동성이 커서 구석구석 잘 들어가니까 복잡한 형상의 부품도 제작이 쉽다라는 장점을 가졌으며, 또한 주접성이 우수하고 마찰 저항도 우수하고 절삭성도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충격이 약합니다. 강보다 취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도 작고 부핀 강도도 작고 소성 변형이 어렵다. 자, 이제 여러분 뒤에 가면 소성 가공이라는 게 나올 텐데,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소성 가공은 그 절삭 가공하고 틀리게 칩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소성 가공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아변이 있습니다. 아변. 자, 아변은 두 개의 돌아가는 롤러에 이런 제품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모양이 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데, 자, 이 주철은 소성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 단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철의 성장이 있겠습니다. 자, 주철의 성장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600도씨 이상 온도가 되면 가열과 냉각을 이렇게 반복하면 이 부피가 증가해서 파열된다는 게 주철의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주철의 성장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줄쳐주는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멘타이트의 흑연화. 자, 그 다음에 페라이트 중에 고용되어 있는 규소의 산화. 그 다음에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부피 변화로 인한 팽창인데 A1 변태점. 그 다음에 불균일한 가열, 흡수한 가스.
자, 이런 원인들 때문에 주철이 팽창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줄쳐준 이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주철의 성장 원인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로 조직도가 있습니다. 자, 마우로 조직도는 주철의 조직을 지배하는 주요한 요소가 탄소하고 규소가 있는데 이들의 양과 냉각 속도들의 관계를 나타난 게 바로 마우로 조직도입니다. 물론 마우로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로 조직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 것은 이 탄소가 바로 Y축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소가 X축에 있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문제들을 보면 마우로 조직도에서 주요 인자가 무엇이냐 해서 탄소, 규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예제를 보시면 자, 3-1번 주철의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 되겠죠. 강에 비하여 취성이 작고 강도가 비교적 높다. 자, 강에 비하여 취성이 작은 게 아니라 취성이 크죠. 그리고 강도도 낮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여러분들이 주철하고 비교할 때 옆에 있는 주철의 단점을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3-2번 주철의 성장 원인 중 틀린 것 주철의 성장 원인 제가 암기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주철의 성장 원인은 시멘타이트의 흑연화, 규소의 산화, A1 변태점, 불길이난 가열, 흡수한 가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4번을 보시면 흡수된 가스의 팽창에 따른 부피의 감소가 아니죠. 주철의 성장 원인은 부피가 증가해서 팽창되는 건데 지금 부피의 감소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